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오늘은 장 마치고 또 개인적으로 일정이 좀 있어서 또 미팅을 좀 하고 귀가를 했더니 벌써 시간이 10시가 다 되어 가네요. 또 늦은 시간에 영상을 또 올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고 8시 좀 넘어서 대리를 불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내일 오전에 또 차량을 가지고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눈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눈이 생각보다 많이 내리고 또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올 겨울의 마지막 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까지 시장은 지난 하락 이후에 3일 연속 반등을 해주면서 상당 부분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또 다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소외된 부분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네 이나마 반등을 해줘서 저는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수는 단기적으로 또 직전 고점을 넘어서기 위한 힘을 모으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리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오늘 같은 경우 건설주 위주로의 매매를 했을 뿐 시장을 크게 대응을 하지 않고 건설주만 좀 매수를 하면서 전일 그리고 그 전에 매매했던 종목군들 매매에 좀 매도에 좀 치중하며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매일매일 오르지만 할 수 없는 거고 또 매일매일 떨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시장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시장은 단기적으로 힘을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 즉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기간은 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설 이후 혹은 설 연휴 전날 정도가 뭐 단기 바닥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은 그 전까지는 최대한 이 박스권 내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종목을 잡을 계획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아차나 현대차 뭐 대형주가 7% 10% 가는 시장이라 대형주 매매가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죠. 그래서 서서히 보셔도 요즘 시장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전일 미국의 게임스탑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5%가 빠졌었는데 본장에서 마이너스 30%가 빠졌죠. 이 이슈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운으로 간 이 투자자들 8% 오르고 마이너스 10% 떨어지는 폭망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전혀 이런 쪽에 의미 있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미 증시는 상승을 했고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 수도 점점 줄어드는 부분이 앞으로의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불러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은 약간 불리한 모습 속에서 금융투자가 특히 이 박스권 플레이를 하고 있다. 외국계는 신고가 가는 종목 위주로의 매매를 지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정확히 장기 박스권에 가면 금융투자에서 대량의 매물을 쏟아내고요. 그렇게 또 빠지면 다시 박스권 하단에서 매물이 들어오고 정형적인 박스권 플레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보면서 지수와 함께 이 리듬을 맞춰가는 매매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은 애플 기아차, 그러니까 애플의 기아차 4조 투자설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기아차가 굉장히 강한 수급과 이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현대 기아차 그리고 구형테크, 글로비스, 만도, 뭐 MC넥스, 아진산업 이쪽 섹터가 시장에서 제일 강하게 올라갔고요.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LNF도 상당히 신고가 치면서 의미 있는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한 틀에는 내일 발표될 주택 공급 계획 관련된 건설주, 그리고 인테리어, 가구, 시멘트 관련주들이 강한 하루였죠. 뭐 보면은 이제 둘 다 매매를 한 종목들인데, 건설주는 현대 건설, 현대 HDC, 현대 산업개발, 그리고 삼표 시멘트, 그리고 한국 가구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화학주 최근에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효성그룹주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효성화학이 오늘은 장중에 상한가까지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요. 추가적으로 효성중공업이 아직 못 갔죠. 추후에 밀리면 효성중공업을 꼭 잘 매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사고 싶고 너무나 매매를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시장의 흐름은 큰 틀에서 보면 상승 추세가 맞고요. 작은 추세에서 보면 20일 및 각 2평의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한 단기 조정 장세로 대응하면 좋겠다. 즉 박스권 플레이 해야 된다.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기차 이슈 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눌리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수소 섹터 계속 보셔야 됩니다. 효성 첨단 소재, 중공업, 영화테크, 그리고 동아화선, JNK 히터까지. 네. 오늘은 영화테크가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일단 내일도 영화테크는 관심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기아차가 굉장히 또 강하게 좀 올라왔죠. 시간 외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내일 추가 상승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거의 이 애플의 투자가 확실시 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현대 기아차 중에서 현대 글로비스가 있는데 사실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일단 이 시가총액 기준에서 현대 기아차 외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현대 글로비스를 하나를 넣어서 좀 봐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글로비스 가장 못난 종목이지만 이 지배구조 개편의 이슈가 있고 이 고점 구간에서 지금 계속 매물을 만드는데 결국은 이 자리를 야금야금 올리다가 뚫어버리게 된다면 자,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다른 대형주 LG노텍인데요. 오늘 일부 개인적으로는 좀 매수를 해서 좀 들고 있습니다. 종목을 약간 틱틱이 성격으로 돌파 때 좀 잡고 반틈 정도, 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일단 좀 들고 가는데 내일 오전에 갭이 뜰 때 이게 아일랜드 갭 성격의 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내일 오전부터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의미 있는 구간, 그리고 여기 갭을 이제 메우러 가야겠죠. 갭을 메우는 구간이 내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갭을 메우면서 올라갈지, 아일랜드 갭이 터지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갈지. 최근에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수급이 오늘 전체가 또 다 들어왔어요. 이때와 비슷하게 전체 애들이 전부 다 매수를 하고 들어오는 모습이 오늘 의미 있는 수급의 변화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한번 내일장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사실 NC소프트를 저희가 시장에 눌릴 때 여기에서 정확히 매수가 됐죠. 97만 5천원에 매수를 해서 오늘 올라가면서 이런 구간에서 전략 매도 처리를 했고, NC소프트도 지금 시가총액이 22조인데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굉장히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모습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22조의 1년 영업이익이 8,500억인데 내년 컨센은 1조 3천억을 찍었기 때문에 비록 많이 올라왔어도 여전히 저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갭을 메우고 내려오는 구간, 5일선 구간에서 매매를 꾸준히 해봐도 괜찮겠고,
지속되는 수급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쉽사리 깨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갭을 메우고 올라간다든지 시장이 불안할 때, 뭐 시장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올 때 하단에서 잡는다면 꾸준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우량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밖에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을 먼저 볼게요. 효성화학 오늘 시가부터 굉장히 갭을 크게 주고 갔죠. 이거는 사실 19만 5천 원에 좀 걸었는데 체결을 못 시켰습니다. 19만 거의 20만 원대 바닥을 주고 상가를 올라가는 등 장중의 변동성이 거의 20% 가까이 나왔죠. 효성중공업 이제 하나 남은 효성그룹주의 종목입니다. 또 내일장 아침부터 리포트가 나와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돌파가 되면 얘도 날아가는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장 잘 보시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일부 회원님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저는 들고 있지는 않은데 너무나 사고 싶은 종목이에요. 너무나 사고 싶고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빅히트는 빼고 빅히트 대신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하나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를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이날 들어가서 이날 팔고 이날 52,200원에 전력 매도를 했기 때문에 팔고 이제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의미 있는 기준봉이 나왔죠. 의미 있는 기준봉이 나왔고 고가 대비해서 여기까지는 반토막이 넘게 났어요. 반토막이 넘게 난 자리에서 일단은 힘을 모아서 다시 올라간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조정을 받고 내려오겠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면 적어도 이 자리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목표 주가를 6만 2천원 정도까지 본다면 여기에서 15% 이상 네, 반등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추세로 이렇게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종목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현대건설이라든지 건설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이제 삼표 시멘트가 굉장히 또 크게 상승을 좀 해줬는데 저희는 현대건설을 매수를 해서 종목을 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매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가 됐기 때문에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고 이 구간을 내일 돌파를 하는 돌파갭이 나온다면 조금 더 시세를 위까지 줄 가능성이 있고 갭이 크지 않다면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시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가를 65,600원 위로 준다면 여기서 한 차례 위로 솟구쳐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이 매도 자리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시세의 2차 상승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건설주 움직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밖에 오늘도 의미 있었던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종목을 지난번에 매수를 해서 이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물량을 조금 남겨놓고 일단은 가고 있는데 나중에 눌리게 된다면 좀 아래 구간에 온다면 좀 매매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이런 자리에서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매매를 하고 싶고,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 근데 이거는 물량이 마킹 정도뿐이 안 들어가서 한 500 정도뿐이 못 들어가서 큰 실익은 없었는데 어떤 자리냐가 중요하죠. 돌파, 지지와 저항의 구간에서의 매매, 이런 점이 사실은 굉장히 또 영상을 보시는 회원님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십자도 어제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단기 상승이 나왔고요. 녹십자와 한미약품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죠. 한미약품도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이 또 내려오고 있는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지금 추세를 만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정도 선 내려왔다가 양봉으로 돌리는 구간이 보이면, 아직은 변동성이 좀 있죠. 위아래 변동성이 있는데 단봉의 흐름이 나온다면, 네, 이런 짧은 단봉의 흐름이 나온다면 한번 진입을 고려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한미약품도 그렇게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외 특징주를 하나 볼게요. 영화테크, 이제 수소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현대차와 150억 규모의 수소 전기 트럭 부품 계약을 체결했다. 수소 전기 트럭에서는 영화테크가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그 이슈로 상한가를 들어갔었고요. 내일도 아마 장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 이상 좀 급등을 할 것 같은데, 이때도 시간에 때 이슈가 터지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눌리고 한 15% 선에서 바닥을 잡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상한가로 굳힐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네, 영상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